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너무 오랜만이신데요. 네네. 요즘 뭐 사업토 부정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네. 선생님에서 아시는 사업토 부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업투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되고 유흥업도 되고 뭐 옷가게 여러 가지 상업적인 업소들을 얘기를 우리가 이제 영업터전, 사업터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여기 이제 사무실 같은 그런 데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나쁜 게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곳에 뭐가 들어왔다 이 얘긴데, 부정은 여러 종류가 있죠. 상문 부정도 있고 상문 부정도 또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게, 진진상문 바로 지금 상이 난 사람이 상가집을 갔다 온 경우 그런 진상문이 있고, 또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난 그런 상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묵은 상문이라고 그래서 그 영업터나 이런 데에서 바깥 외부의 출입으로 인한 게 아니라 본인, 그러니까 주인이나 거기 이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오래된 상문이 탈이 났을 경우, 그게 이제 묵은 상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전부 상문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터부정에는 피부정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피부정은 쉽게 그렇게 뭐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병원에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은 곳을 갔다 왔다든가, 아니면 유산을 한 사람이 왔다든가, 아니면 내가 유산을 했다든가 할 경우에는 피부정이 이제 끼게 돼 있어요. 그게 뭐 무조건 끼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피부정이 들어왔다 할 경우에는, 피부정 같은 경우에는 쉽게 그게 풀리지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힘든 경우가 지속이 되면 최하 100일에서 6개월은 아마 막힌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장사가 안 되거나 금전이 융통이 안 되고 흐름이 멈춰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피부정 같은 경우에는 푸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푸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써봐서 해결을 지어야 되는 거고요. 상문부정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터에서 상문을 너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상가집 갔다 왔다 얘기만 들어도 상문 부정이 꼈다라고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상문 부정은 처음에 내가 꼈을 때 그거를 풀기를 시작을 하면 계속 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내가 며칠은 상문 때문에 힘들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겨내면 귀신도 재미가 없으면 자꾸 찾아오질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처럼 막 예민하게 상문이 꼈어, 뭐가 그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그러면 귀신들도 재밌어서 조그만한 걸로도 인해서 그게 크게 번지는 부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떤 때는 이게 상문이 찬 거고 어떤 때는 이거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무당들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가서 판단을 해주는 거고, 또 점사를 봤을 경우에 이거 괜찮아요, 며칠 지나면 풀려요 했을 때에는 본인이 찝찝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그거를 그렇게 그냥 좀 잊어버리고 넘어가게끔 본인도 생각을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상문이 꼈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그걸 풀어야 되겠죠. 근데 보통들은 보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경우가 있어요. 며칠 전에도 손님이 그 단란주점을 하시는 분인데, 손님이 단체 손님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매상도 많이 오르고 괜찮았는데 나가시면서 손님들끼리 한 얘기, 거기 뭐 상가집에 다녀왔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 주인분께서 그 얘기가 너무 탁 꽂혀서 나갔는데 상문이 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날부터 장사가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본인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거고, 또 시기상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손님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모든 거를 부정과 상문 부정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무속인 집을 찾아가서 내가 적정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을 써서 적정한 금액을 들여서 풀 거를 갖다가 본인이 예민하게 생각하면 그게 화가 되고, 소위 말하는 사기를 당하고 한 번 할 일 두 번, 세 번을 하게 되고 하는 그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어느 정도 며칠은 조금 손님이 없었나 보다 하고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피부정과 상문부정 그리고 인부정. 이 인부정이라는 거는 사람의 부정인데 이 사람의 부정이라는 거는 저희들도 참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 아주 디테일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터마다 다 그 받아들이는 게 틀리기 때문에 사람의 부정은 어떨 때는 끼고 어떨 때는 안 끼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정이 꼈다고 얘기하는 거는 본인들이 생각을 할 때 느끼는 걸 얘기하지 마시고 뭐가 좀 힘든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됐다 했을 경우에 저희 같은 이 할아버지 모시는 무당집에 와서 상의를 하고 또 상담을 해 보신 후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구나, 또 이번에는 이걸 풀어야 되겠구나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선생님 그럼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특히나 뭐 상문 잘 탄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상가집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상가집을 가서 안 탈 수 있는 방법들은 혹시 있는지, 그렇죠, 예방, 있죠.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한 예방이 있는지. 네,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보통 상문살, 이거는 이제 그 철학 쪽에서 얘기하는 무슨 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상문살이나 귀문살이 있는 분들은 상문을 잘 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귀신들이 잘 달라붙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상가집을 못 가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간단한 예방법으로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그걸 소지하고 갔을 경우에는 그거를 따라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뭐 부적을 써서 지니고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이제 본인만 알게, 무당과 본인만 알게 쓰는 특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개인 사주에 맞는 방법들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분들 보면 여기에 이제 내림을 받은 애기씨들이 이렇게 오셔갖고 얘기할 때도 있는데, 무당은 상이 나면 상가집을 가야 되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친정엄마, 시부모, 내 직계 이 어른들이 돌아가셨을 때 가야 되냐 아니면 못 가냐. 제 의견으로서는 가도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유교 사상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런 민족이고 아직까지 세뇌가 돼 있는 민족입니다. 부모 공경, 어른 공경이 기본인데 내 엄마,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가집을 못 간다. 내 엄마, 내 아버지 가시는 길을 못 본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모신 신령님은 과연 어떤 법도에서 나를 가르치느냐. 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신령님의 세계의 법과 인간 세계의 법은 비슷합니다. 법도에 어긋나지 않은 거를 신령님은 저희한테 가르치시는 거고, 인간 세계에서도 법을 지키고 또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제 인간 생활에서 사는데, 신령님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가지 마라, 그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일단 내 부모, 내 시아버지, 시어머니, 직계 쪽은 참석을 하시되 염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는 안 보시는 게 좋고, 가시는 길은 우리가 참석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석하고 와서 또 저희가 따로 행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데 다니셔도 된다고 전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내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엄마 가시는 길을 못 본다 그러면, 아버지 가시는 길을 못 본다 그러면 그건 신령의 법도에도 어긋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도 상가집을 갈 수 있다. 근데 대신에 우리가 모르는 분 내지는 나와 관계가 없는 분인데 뭐 참석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때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내가 갈 것이냐 아니면 조의금만 보낼 것이냐, 그건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상가집과 잔치집은 같습니다. 상가집은 우환이 있는 집이고 잔치집은 잔치가 있는 집이에요. 이 차이뿐이에요. 슬픔과 기쁨이 있는 집인데 결혼식에 갔다가도 음식 먹고 주당살 맞아서 쓰러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거기는 잔칫날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어디를 가나 우리가 따라들려면 따라들어요. 하지만 뒷수습 내지는 또 내 정신적인 마인드,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상가집에 가서 상문을 잘 타는 사람은 잔치집에 가서도 주당을 잘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잔치집에 갈 때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잔치집에 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데, 그러니까 별 탈이 없이
자기가 기억날 때 아 나쁜 일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내가 갈 때 별로 불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간 것이고, 상갓집은 아 혹시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아우 찝찝해 어쩐지 갈 때 찝찝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게 오로지 할아버지 일 쪽으로만 본다라는 것도 무리는 있고, 또 할아버지 일을 무시한다는 것도 무리는 있지만, 적절하게 우리가 종교를 가질 때에는 적절하게 나한테 맞게 믿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